오늘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잠깐 보류한 매물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고시원 매물 하나를 계약 직전까지 갔던 곳이 있었는데 제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매물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위치도 괜찮았고 시설 상태도 괜찮았고 수익 구조도 크게 문제는 없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제가 한 가지를 보고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순서로 매물을 판단합니다. 위치 보고, 반개수 보고, 임대료 보고, 수익 계산하고, 시설 상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16년 동안 고시원 중개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고시원은 매물만큼 중요한 것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왜냐하면 고시원 사업은 결국 권리금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고 나중에 사업을 정리할 때는 권리금을 받고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시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엑시트입니다. 즉, 나중에 매도가 가능하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 안에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 엑시트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보류했던 이유가 바로 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이 조항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건물이 신축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매도될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한다. 그리고 이후에 건물주가 재건축 또는 건물 매도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이익을 포기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도 포기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건물을 인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고시원 사업은 인테리어 비용, 시설 투자, 그리고 권리금, 이렇게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으면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을 때 4개월 안에 나가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고시원 매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가 매물을 보고 수익 구조 확인하고 계약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4개월 이내 인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집니다. 물론 법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엑시트 자체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매수자를 못 찾으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항이 있는 계약서는 반드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은 매물만 보고 여기 괜찮다, 아니면 뭐 수익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고시원은 계약 구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본 사례 중 하나가 매물은 괜찮았는데 계약서 구조 때문에 나중에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고시원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조항, 건물 매도 관련 조항, 계약 갱신 포기 조항, 이런 것들은 엑시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고시원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화해 조서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화해 조서가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실 화해 조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화해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임차인한테 좀 불리한 조항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해 주소 안에 즉시 명도 조항, 권리금 관련 포기 조항, 계약 기간 포기 조항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그냥 읽지 않고 바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를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건물주도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그냥 넣어둔 조항이 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수정이 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나중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의 권리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고시원 중개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고시원 사업은 매물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약 구조, 그리고 건물주의 성향, 물론 건물주 성향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기는 힘들지만 또한 이제 계약서 조항 이 세 가지를 함께 와야 나중에 엑시트가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앞으로 자주 영상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